네, 앵커 브리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또 간밤에 지표도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면 어제 급등의 주요 모멘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인 구직 비율, 그러니까 채용 공고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8월의 채용 공고가 원래 전월에 1,123만 건에서 1,005만 건으로 하락한 겁니다. 예상치가 1,077만 건이었던 것에 70만 건 이상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 110만 건 이상 하락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강한 하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미국의 어떤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의 부진이 나타나는 균열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남겼다라는 거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아마도 이런 고용지표의 추세라면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를 저해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북돋는 그런 뉴스가 아닌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당 일자리 수가 무려 7월에는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1.7개로 지난 11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조금 둔화되면 네.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피벗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바로 저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채용 공고가 하락하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는 좀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은 연준 의원들의 어떤 연설이 있었는데 조금씩은 조금 달라지는 그 연설의 톤을 시장의 참가자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서는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원인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이제 둔화되면서 소비자 지출이 좀 완만해진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긴축은 계속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만해진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했던 것 같고 필립 제퍼슨 연준 의원도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또 한 번 집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도 물가 때문에 고민이다,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난주에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의원도 얘기했지만 신흥국 부채라든지 물가가 조금은 완화된다라든지 그리고 시장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랄까요? 상반기와는 다른 너무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났다라는 것이 연준 피벗, 즉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긴축 일변도가 아니라 조금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완화라는 게 긴축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긴축의 속도를 조금 줄여가는 그런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와 선거와도 조금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FOMC가 10월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11월 초반에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모두가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도 하나 갖고 왔는데 논리적이진 않지만 너무나 반복돼 왔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난 3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불안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S&P는 최악의 3분기를 보냈는데 무려 25%나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면 향후 1년간 70%의 확률로 평균 15%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려 중간선거 때는요. 100%의 확률로 1년간 23%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하니 지난 3분기에 가장 하락했었던 고통의 어떤 구간을 받았던 미국 시장은 이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 연준 피벗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나타났었던 강한 베어마켓 랠리도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니까 통상 중간선거 랠리 이후에는 랠리가 나타나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도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좀 다소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또 시장이 하락할 때 나오는 데이터고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또 바닥을 잡는 대로 중간선거 이전의 정책적인 기대가 워낙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동안에 25%라는 미국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사실 역대급이거든요. 네. 뭐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게 되면 악재는 소화하고 뭔가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부분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긴축하지만 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끄집어내고 있고 지금 중간선거도 사실 조금은 더 뜯어봐야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든 내놓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타나는 거라서 일단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는 그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희망의 회로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와 연결을 해서 네. 국내 증시까지도 저희가 이 희망의 빛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이 올라준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6월에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한 300포인트 정도 올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2200을 바닥으로 보면 한 2400, 2500까지는 최소한 베어마켓 랠리라는 그런 수준의 한정으로 본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 3분기 실적까지 맞물려 있잖아요. 달러화가 최근에 강했었던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모멘텀으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환율 수혜주 중심으로 내지는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는 리바운드가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조금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희망의 회로를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앵커 브리핑 이슈 다뤘습니다.